여보, 엄마가 가실 것 같아. 제발 여기로 와줘. 여보, 엄마가 가실 것 같아. 제발 병원으로 와줘.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전화 너머 파리거리의 소음만 들려왔습니다. 어쩌지? 나 지금 파리인데. 이번 시즌 신상 놓치면 안 되잖아. 수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장례식은 당신끼리 조용히 치르고 제발 촌스럽게 부조금 이런 거 걷지 마.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년 뒤 같은 남자의 집 현관 앞 명품 코트에 파리에서 들고 온 가방을 내려놓은 여자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줘. 그 남자는 예전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담담한 표정으로 준비해둔 단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죠. 이 남자에게 그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파리로 떠났던 그 아내에겐 어떤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좁고 낡은 빌라 계단을 민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손에는 병원 약봉투와 시든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계단 벽에는 곰팡이 얼룩이 여기저기 번져 있었고 2층 복도 형광등은 깜빡거리며 제대로 켜지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익숙한 듯 어둠 속에서 201호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있는 영순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우야, 왔니? 영순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민우는 약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약 받아왔어요. 탁자 위에는 먹다 남은 죽그릇과 병원비 고지서 여러 장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영순이 민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수아는 언제 오니? 며느리 얼굴 좀 보고 싶구나. 민우는 눈을 피하며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수아는 요즘 바빠서 곧 올 거예요. 사실 수아는 지금 파리에서 명품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영순의 이마에 손을 얹자 뜨거운 열이 느껴졌습니다. 민우는 약봉투에서 약을 꺼내 물과 함께 건넸습니다. 엄마, 약 드세요.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아 삼켰습니다. 곧 기침이 터져나왔고 영수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민우는 영순의 등을 토닥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탁자 위 병원비 고지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달 청구 금액은 380만 원이었습니다. 민우의 월급은 230만 원이었습니다. 민우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일주일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처가댁 거실에서 미경이 자동차 키를 던졌고 민우는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늘 백화점 가시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미경이 민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민우야, 오늘 옷 좀 그렇네. 우리 집안 체면도 있는데 좀 신경 써.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주먹이 바지 주머니 속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차를 몰고 백화점으로 가는 동안 미경은 뒷좌석에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사위, 능력은 없는데 착하긴 해. 그래서 부려먹기 편하지 뭐. 백미러 너머로 미경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우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시각 파리에 도착한 수아는 미경과 함께 명품 매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수아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 지금 한국에서 시어머니 모시고 있어. 착하긴 한데 돈은 하나도 못 벌어.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아는 스마트폰으로 명품 가방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파리 럭셔리 라이프, 엄마와 함께. 백화점 주차장에서 대기하던 민우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수아의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떠올랐습니다. 화면 속 수아의 웃는 얼굴과 명품 쇼핑백들이 보였습니다. 민우는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민우는 영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버티세요. 제가 돈 마련할게요. 영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우야,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그날 저녁 처가댁에서 설거지를 하던 민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번호였습니다. 민우는 물에 젖은 손을 닦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호자분, 어머니께서 위독하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민우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렸습니다. 지금 갑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가실 것 같아. 제발 병원으로 와줘. 민우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전화 너머로 파리 거리의 소음이 들렸습니다. 어쩌지? 나 지금 파리인데. 이번 시즌 신상 놓치면 안 되잖아. 수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장례식은 당신끼리 조용히 치르고 제발 촌스럽게 부조금 이런 거 걷지 마.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우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열자 영순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민우는 영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영순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우야, 기죽지 마라. 우리 아들. 영순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평평한 신호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민우는 영순의 손을 붙잡은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엄마. 민우의 목소리가 병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다가와 민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우는 영순의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베개에서 엄마 냄새가 났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어딘가에서 수아는 여전히 쇼핑을 즐기고 있을 것입니다. 민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사흘 후 민우는 어머니의 빌라 방을 정리했습니다. 침대 시트를 걷어내고 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베개 밑에서 묵직한 통장 한 권이 나왔습니다. 손때 묻은 메모지 뭉치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민우는 침대에 주저앉아 통장을 펼쳤습니다. 수십 년간 꾸준히 입금된 금액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잔액란의 숫자를 본 순간 민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8억 4천만 원. 민우는 통장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게 뭐지? 메모지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모두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민우 기죽지 마라. 우리 민우 기죽지 마라. 우리 민우 기죽지 마라. 어떤 글씨는 진했고 어떤 글씨는 흐릿했습니다. 민우는 메모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 한쪽 서랍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대학 노트가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영순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민우 학비 모으기. 민우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날짜별로 저축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민우 결혼자금. 민우 힘들 때 쓰라고. 영순이 손수 적은 항목들이 이어졌습니다. 민우는 노트를 덮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사흘 전 장례식장이 떠올랐습니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민우 혼자 빈소를 지켰습니다. 새벽 3시 민우의 핸드폰에 카톡이 왔습니다. 수아였습니다. 오빠 미안해.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대신 꽃은 보냈어. 민우는 핸드폰을 집어던졌습니다.
벽에 부딪힌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처가댁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미경과 수아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경이 민우를 보며 물었습니다. 장례 비용은 얼마나 들었어? 우리 집안 체면에 누가 되게 초라하게 치르진 않았지? 민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 돈으로 치렀습니다. 수아가 명품 가방을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오빠, 어머니 돌아가신 거 슬프긴 한데 우리 생활도 생각해야 하잖아. 수아는 다리를 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 좀 처리해줘. 파리에서 좀 많이 썼거든. 민우는 수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미경이 TV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민우야, 시어머니 빌라는 정리했어? 그런 곳에 전세금이라도 있으면 우리한테 보태는 게 맞지. 미경이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민우한테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주먹에 손톱 자국이 패였습니다. 다음 날 민우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통장의 거래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매달 200만 원씩 입금된 기록이 보였습니다. 입금자 명의는 국제그룹 관리부였습니다. 민우는 종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국제그룹? 창구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 계좌는 오래전에 개설된 특수관리 계좌인데요. 직원이 화면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금주분께서 직접 오셔야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민우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혹시 이 계좌를 개설한 분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적 상속인이시라면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민우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8억 4천만 원. 어머니는 이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뒤졌습니다. 낡은 편지 봉투가 나왔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를 펼쳤습니다. 영순 씨, 미안합니다. 아이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서명은 성훈이었습니다. 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내게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야? 민우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국제그룹, 성훈, 아이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편지와 통장, 메모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의미예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책상 위 메모가 젖었습니다. 우리 민우 기죽지 마라. 민우는 메모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어딘가에 아버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국제그룹을 검색했습니다. 박성훈 회장의 사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민우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의 70대 노인이었습니다. 민우는 40년 전 기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을 뒤진 끝에 작은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벌가 3세와 평범한 여대생의 만남. 집안의 반대로 결국 헤어져. 민우는 기사를 출력했습니다. 엄마가 이 여대생이었구나. 민우는 가방에서 어머니의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20대 초반의 영순이 대학교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옆에 희미하게 찍힌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우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연필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1984년 봄 성훈 오빠와. 민우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박성훈 회장. 도서관을 나와 민우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국제그룹 본사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제그룹입니다. 차가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는 침을 삼켰습니다. 박성훈 회장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회장님은 일반 전화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용건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민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어머니 박영순과 관련된 일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 이름은 저희 기록에 없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우는 핸드폰을 움켜쥐었습니다. 처가댁으로 돌아온 민우는 작은 방에 앉았습니다. 통장과 편지, 사진을 늘어놓았습니다. 엄마,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잖아요. 문이 열리며 수아가 들어왔습니다. 오빠, 요즘 왜 이렇게 이상해? 수아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설마 시어머니 돌아가셔서 우울증 온 거 아니야? 그런 거면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민우는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수아는 어깨를 으쓱하며 나갔습니다. 민우는 문이 닫히자 노트북을 켰습니다. 박성훈 회장의 과거 인터뷰 영상을 찾았습니다. 화면 속 젊은 시절의 성훈과 어머니 사진 속 남자를 비교했습니다. 눈매가 닮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우는 국제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민우는 정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기서 뭐 하십니까? 일반인은 출입 금지입니다.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꼭 뵙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경비원이 팔을 잡았습니다. 그런 분들 하루에도 수십 명입니다. 정식 절차를 밟으세요. 민우는 밀려났습니다. 경비원이 무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민우는 물러서며 본사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안 어딘가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후 6시 검은색 고급 세단이 지하 주차장에서 나왔습니다. 민우는 본능적으로 달려갔습니다. 회장님, 박성훈 회장님. 민우가 차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끽. 차가 급정거했습니다. 경비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뒷좌석 창문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70대 노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성훈이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자네, 누구지?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영순, 아십니까? 성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성훈은 한참을 민우를 바라보다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차에 태워. 경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서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민우는 영문도 모른 채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성훈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훈이 창밖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순이가 어떻게 됐나? 민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성훈의 눈가에 순간적으로 슬픔이 스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성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우는 성훈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사진 속 그 남자였습니다. 민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차는 한적한 교회로 향했습니다. 민우는 창밖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0분쯤 지나 차가 멈췄습니다. 넓은 정원이 딸린 별장이 나타났습니다. 성훈이 먼저 차에서 내렸습니다. 들어오게. 민우는 성훈을 따라 별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응접실은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성훈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게. 민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성훈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가방에서 통장과 편지, 메모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어머니는 평생 이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으셨어요. 성우는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성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40년 전 일이네. 성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영순이와 나는 대학 선후배였어. 그녀는 2학년, 나는 4학년이었지. 성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끌렸네. 맑은 눈빛에, 순수한 미소에. 민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성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했네. 진심으로. 성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정략 결혼을 강요했어. 내가 거부하자 영순이를 협박했지. 민우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협박이요? 성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순이 집안을 망하게 하겠다고 했네. 그녀의 아버지 사업을 박살내겠다고. 성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영순이가 먼저 떠났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민우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어머니. 성훈이 통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임신 사실은 몰랐네. 영순이가 알리지 않았어. 성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년 뒤에 소식을 들었네. 우연히. 아이가 있다는 걸. 민우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보내신 겁니까? 성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관리부 명의로 보냈지. 성훈은 메모를 집어들었습니다. 우리 민우 기죽지 마라. 성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8억 4천만 원이 그대로 있다니. 성훈이 눈을 감았습니다. 영순이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자네를 위해 모든 걸 참았군. 성훈은 민우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자네 눈빛이 영순이랑 똑같네. 성훈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내 젊었을 때랑도 닮았어. 민우는 성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십니까? 성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성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민우는 주먹을 풀었습니다. 성훈이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자네가 내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법적 절차가 필요하네. 성훈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도록 하세. 내 마음속엔 이미 확신이 서 있지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다시 별장으로 왔습니다. 성훈이 결과지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자네는 내 친아들이 맞네. 성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99.99% 일치야. 민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숨기고 싶었던 게 이거였구나. 민우가 울먹였습니다. 성훈이 민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부터 자네를 내 아들로 인정하겠네. 성훈이 민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국제그룹의 정식 후계자 중 한 명으로 받아들이겠네. 하지만 자네가 원한다면 거부해도 좋아. 강요는 하지 않겠네. 민우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민우 기죽지 마라.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기죽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 정말 기죽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민우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싶습니다. 성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일 회사 법무팀 변호사를 만나게. 다음 날
민우는 한지훈을 만났습니다. 30대 후반의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성훈이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들이네. 앞으로 잘 보좌해주게. 지훈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지훈이 민우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부회장님, 앞으로 험한 길이 될 겁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회사 내부에 반대 세력도 많고 특히 박도진 이사는 회장님의 조카로서 후계 구도에서 당신을 경계할 겁니다. 민우가 명함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별장을 나서며 민우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나 기죽지 않을게요. 민우의 눈빛에 결기가 서렸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무시했던 사람들, 절대 용서 안 할 거예요. 일주일 후 국제그룹 본사 로비였습니다. 민우는 정장을 차려입고 회전문을 밀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우에게 쏠렸습니다. 저 사람이 회장님 아들이래. 서민 출신이라던데 정말이야? 갑자기 나타나서 이사 자리를 꿰차다니.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민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2층 경영전략실. 민우의 새 사무실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첫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임원 12명이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도진이 팔짱을 낀 채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냉소적인 미소였습니다. 한 임원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올해 투자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채권 중심으로. 민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우가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 방식은 10년 전 전략입니다. 시장은 이미 변했습니다. 민우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띄웠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신사업 진출과 디지털 전환입니다. 데이터와 그래프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도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사님, 그런 공격적인 투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도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경험도 없으신 분이 함부로 제안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민우가 도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리스크는 관리하는 겁니다. 회피하면 성장도 없습니다. 회의실이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다음 날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성훈이 참석했습니다. 민우 이사의 제안을 전폭 지지합니다. 성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신사업에 5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보수파 이사들이 술렁였습니다. 회장님,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닙니까? 성훈이 손을 들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민우가 주도한 프로젝트 성과 발표회였습니다. 스크린에 숫자가 떴습니다. 목표 대비 230% 달성.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성훈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제그룹에 숨겨진 카드, 박민우 이사를 취재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에 민우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전략의 천재, 서민 출신 이사의 파격 행보. 헤드라인이 민우를 조명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우는 회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성훈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우. 성훈이 돌아섰습니다. 자네 능력은 혈통이 아니라 자네 자신이 증명한 거네. 성훈이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부회장으로 올릴 생각이야. 준비되었나? 민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나온 호칭이었습니다. 성훈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부회장 승진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민우의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수아의 문자였습니다. 오빠, 우리 이혼 이야기는 농담이었잖아. 다시 잘 살아보자. 미경의 문자도 왔습니다. 민우야, 그동안 오해가 있었어. 우리 다시 얘기해봐. 민우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입가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주말, 민우는 처가댁을 찾아갔습니다. 미경과 수아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가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미경과 수아가 긴장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아가 애교를 부렸습니다. 오빠,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그때 좀 철없었던 것 같아. 수아가 민우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니한테도 잘못했고, 민우가 팔을 빼며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냉정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파리 쇼핑 가 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거 기억하죠?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 난 당신이 절대 용서 못할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민우는 가방에서 서류 두 뭉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입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권 포기 동의서. 미경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위, 진정하고 다시 생각해봐.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수아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민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수아가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재산 분할도 없이? 수아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내가 당신이랑 몇 년을 살았는데. 민우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미경이 황급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수아와 미경이 거실에 남았습니다.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러다 우리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민우 저 자식 완전히 달라졌어. 미경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해. 뭔가 민우 약점을 잡아야 한다고. 그날 밤 민우는 어머니의 통장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기죽지 않고 살고 있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하죠? 엄마가 옆에 없으니까 이 기쁨도 반쪽밖에 안 돼요. 민우는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민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부회장 취임 2달이 지났습니다. 회의실에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박도진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부회장님, 이 계약건 좀 보십시오. 도진의 목소리에 비아냥이 섞였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혹시 개인적 이익과 연관된 건 아니겠죠? 민우가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근거 없는 의심은 명예훼손입니다. 이사님. 민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모든 계약은 법무팀 검토를 거쳤고 투명하게 진행됐습니다. 도진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회의가 끝나고 도진은 복도에서 측근 임원들과 모였습니다. 저 자식, 뭘 믿고 저러는 거야? 도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틀 후 저녁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미경과 수아가 먼저 도착해 앉아 있었습니다. 도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기다리셨습니까? 도진이 의자를 빼며 앉았습니다. 미경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민우 그 자식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당했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 안 하면 법적으로 불리해진대요. 수아가 거들었습니다. 뭔가 약점 잡아서 끌어내릴 방법 없을까요? 도진이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도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로 윈윈하죠.
미경이 눈을 빛냈습니다. 어떤 방법인데요? 도진이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부회장이 추진한 계약 중 하나를 문제 삼으면 됩니다. 도진이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가 내부 문서를 조작해서 검찰에 제보하겠습니다. 그럼 배임 혐의로 조사받게 되고 회사에서 쫓겨나겠죠. 수아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럼 재산 분할도 유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우가 부회장 자리에서 쫓겨나면 우리한테 다시 빌어야 할 거야. 미경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때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는 거지.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건배 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렸습니다. 일주일 후 아침, 언론사 기자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편집장이 기사를 검토했습니다. 국제그룹 신임 부회장, 계열사와 불법 거래 의혹. 이거 확실한 거야? 편집장이 기자를 쳐다봤습니다. 제보자가 내부 문서까지 보냈습니다. 기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편집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일면 톱으로 간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민우의 사진과 함께 배임 혐의라는 글자가 컸습니다. 국제그룹 본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성운이 단상에 섰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의도적인 공작입니다. 성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를 믿습니다. 그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보수파 이사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이번 일은 회사 이미지의 치명타입니다. 다른 이사가 거들었습니다. 주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회장 직무 정지가 필요합니다. 성운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민우는 결백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한지훈과 함께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계약서와 장부가 쌓여 있었습니다. 민우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 거래는 모두 합법적이고 투명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법무팀 검토도 다 받았고요. 누가 왜곡한 겁니다. 지훈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문제는 누군가 내부 문서를 조작해서 검찰에 제보했다는 겁니다. 지훈이 화면을 민우에게 보여줬습니다. 원본과 다른 서류가 검찰에 넘어갔어요. 민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후 검찰청이었습니다. 민우는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부회장님, 이 계약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민우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이 모든 게 누군가의 음모입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작된 문서를 확인해 주세요. 검사가 차가운 눈빛으로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증거가 명확한데 음모론으로 빠져나가려 하십니까? 검사가 펜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부회장님, 재벌 특혜 논란까지 나오는데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민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언론과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재벌 2세의 전형적인 특혜 논란. 서민 출신 코스프레였나? 결국 재벌도 다 똑같다. SNS에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민우는 회사 주차장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부회장님, 배임 혐의 인정하십니까? 서민 출신이라던데 결국 재벌 되니까 똑같네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민우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민우는 차에 올랐습니다. 이틀 후 성운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성운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동안 업무에서 손을 떼셔야 합니다. 성운이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민우를 불러주세요. 민우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성훈이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말게. 성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네는 결백해. 내가 믿네.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이렇게 되셨어요. 성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자네 잘못이 아니네. 성훈이 민우를 끌어안았습니다. 누군가 우릴 갈라놓으려는 거야. 끝까지 싸우게. 민우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지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IT팀 내부에 도진 이사와 연락한 직원이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훈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추적 중입니다. 민우가 지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주세요. 이번엔 제대로 끝내야 합니다. 그날 밤 민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통장과 메모를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 다시 기죽게 생겼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해야 하죠? 민우는 메모를 펼쳤습니다. 우리 민우 기죽지 마라. 민우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엄마, 당신은 평생 증거를 남기셨잖아요. 민우가 유품 상자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증거로 싸워야겠어요. 다음 날 아침, 민우는 한지훈과 함께 유품 상자를 뒤졌습니다. 낡은 수첩 한 권이 나왔습니다. 민우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영순의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성훈 씨와의 약속, 민우 아빠가 보낸 돈 기록, 국제그룹 관리부 담당자 이름. 지훈이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거면 뭔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훈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승인하에 내부 서버를 조사하겠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 지훈이 민우의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지훈이 노트북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 이메일 내역이 떴습니다. 도진 이사가 IT팀 박모 직원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한 기록이 있어요. 지훈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문서 조작을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민우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거면 역전 가능합니까?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다음 날 지훈은 회장의 지시로 또 다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강남 레스토랑 CCTV 영상이었습니다. 수아와 미경, 도진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 립리딩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전문가가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민우를 끌어내리자. 검찰에 제보하면 된다. 대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민우는 모니터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훈이 민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지훈은 IT팀 박모를 은밀히 만났습니다.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박모가 떨리는 손으로 커피 잔을 들었습니다. 지훈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당신 지금 배임 공모죄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자수하면 형량 감경받을 수 있어요. 박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냥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박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훈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박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진 이사가 시켰습니다. 박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서 조작하라고 돈도 받았어요. 지훈이 녹음기를 끄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 지훈은 검찰청을 찾아갔습니다. 확보한 증거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기존 제보는 조작된 문서였고 진짜 범죄자는 박도진 이사입니다. 지훈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물증과 증언이 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넘기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검사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재수사하겠습니다. 이틀 후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민우가 단상에 섰습니다. 스크린에 증거 자료들이 떴습니다. 조작된 문서와 원본 비교, 도진의 매수 증거, 박모의 자백 녹취, 수아, 미경과의 공모 정황. 저를 배임 혐의로 몰았던 진짜 배신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도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도진이 손가락으로 민우를 가리켰습니다. 증거를 조작한 거라고. 부회장이 권력으로 누명 씌우는 거야. 성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진. 성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자네는 오늘부로 모든 직위에서 해임이고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걸세. 도진이 주저앉았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은 도진을 구속했습니다. 배임 및 문서 위조, 무고 혐의였습니다. 수아와 미경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언론이 다시 들끓었습니다. 재벌 내부 권력 다툼의 진실, 무고한 부회장을 음해한 일당 검거, 서민 출신 부회장, 누명 벗고 복귀.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법정에서 민우는 수아와 마주쳤습니다. 수아가 다가왔습니다. 오빠 미안해.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시킨 거야. 수아가 민우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나 혼자 살기 위해서였어. 민우가 팔을 뺐습니다. 당신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내가 무너질 때도 없었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습니다. 민우는 돌아섰습니다. 복도에서 미경이 민우를 붙잡았습니다. 사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수아 인생 망치지 마라. 당신도 이제 재벌이잖아. 미경이 민우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 정도 아량은 있잖아. 민우가 미경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어머님은 제 어머니가 죽어갈 때 파리에서 쇼핑이나 하라고 부추긴 분 아닙니까? 민우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민우는 법정을 나갔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도진은 징역 3년, 수아와 미경은 각각 집행유예, 민우의 무혐의가 확정됐습니다. 다음 날 민우는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임원 회의실에 들어서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부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진실은 밝혀지는군요. 직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투명한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성훈이 회장실로 민우를 불렀습니다. 병상에서 회복한 성훈이 민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는 이번 일로 더 강해졌네. 성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후계자라고 말할 수 있어. 민우는 성훈을 껴안았습니다. 주말 민우는 어머니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통장과 메모를 꺼냈습니다. 엄마, 다 정리했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기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우는 메모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말씀 지킬게요. 민우는 일어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이제 복수는 끝이에요. 민우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엄마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할 거예요. 민우는 산소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게 진짜 기죽지 않고 사는 거겠죠? 월요일 아침, 민우는 성훈과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성훈이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복수를 끝냈으니 이제 진짜 일을 시작할 때네. 성훈이 찻잔을 민우에게 건넸습니다. 복수는 끝이 있지만 좋은 일은 끝이 없네. 민우는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민우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성훈이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같은 서민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요. 성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영순이가 들으면 좋아할 일이군. 성훈이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전폭 지원하지. 자네 어머니가 남긴 통장, 그것도 재단 기금으로 쓰게.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이 보내신 돈이니 돌려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성훈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건 영순이가 자네를 위해 모은 돈이네. 성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의 뜻대로 쓰는 게 맞아.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서울 시내 대형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박영순 서민장학재단 출범식. 현수막이 무대 뒤에 걸렸습니다. 300여 명의 하객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민우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민우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 재단은 제 어머니의 이름으로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민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제 저는 어머니처럼 힘든 분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손수건을 꺼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뒷자리에 앉은 식당 아주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영순이가 이런 아들 두고 가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옆에 앉은 빌라 이웃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범식이 끝나고 민우는 어머니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통장과 메모를 꺼내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이름으로 세상을 바꿀 거예요. 민우가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이제 엄마도 기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민우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엄마가 평생 못 받은 존중을 이제 받으실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 메모를 날렸습니다. 민우가 메모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다음 주 재단 사무실이었습니다. 민우는 첫 장학생 명단을 검토했습니다. 50명의 학생이 선발됐습니다. 한 학생의 프로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혼자 청소 일하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민우는 프로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게 진짜 내가 해야 할 일이었구나.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지훈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지훈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수아 씨와 미경 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지훈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도지는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민우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들이 받을 건 다 받은 거네요. 민우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관심 없습니다. 일주일 후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성훈이 단상에 섰습니다. 내년부터 회장직을 민우에게 물려주겠습니다. 성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제 이 회사는 새로운 시대로 가야 합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우는 성훈을 찾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성훈이 민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자네는 이미 증명했네. 성훈이 민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혈통이 아니라 능력과 인격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자네 어머니의 가르침으로. 어느 날 재단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민우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부회장님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제 어머니도 청소 일하시는데 부회장님 어머니처럼 자랑스러운 분이세요. 민우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어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무실 벽에 걸었습니다. 엄마,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이 엄마를 기억할 거예요. 민우가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엄마는 평범한 서민이었지만 가장 위대한 어머니였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국제그룹 본사 대강당이었습니다. 민우의 회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임직원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민우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서민의 아들입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민우가 임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이 회사는 국민과 함께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말, 민우는 다시 어머니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기죽지 않고 살아요. 민우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엄마처럼 힘든 사람들이 기죽지 않도록 평생 돕고 살게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엄마가 원하신 거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민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민우는 일어나 산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니 묘비가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박영순, 민우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재단 1주년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수막에 글자가 적혔습니다. 박영순 서민장학재단 1주년, 누적 장학생 100명 배출. 민우는 무대에서 장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100명의 학생이 웃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우리 시작했어요. 민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민우는 장학생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민우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민우는 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8억 4천만 원의 비밀을 통해 진짜 아버지를 찾았고 재벌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영순이 베개 밑에 남긴 수십 장의 메모, 우리 민우 기죽지 마라. 그 짧은 문장 속에 담긴 평생의 사랑과 희생을 민우는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임종보다 명품 쇼핑을 선택했던 아내, 사위를 운전기사처럼 부렸던 장모, 그리고 음모로 민우를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들. 민우는 모든 것을 정리한 후 복수 대신 어머니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세웠습니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 그것이 영순이 진짜 바랐던 것이고 민우가 찾은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비슷한 사연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